그래서 온라인 마케터가 되고 싶다면, 블로그 마케터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것은 자신의 키워보는 것인데요. 블로그로 수익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애드포스트 수익이나 부업 블로그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애드포스트 수익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부업 블로그라고 하는 것은 체험단, 기자단 등 리뷰를 써주고 우리가 현품이나 현물을 받는 그런 블로그 활동을 말을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원고료 없는 현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블로그로 우리가 수익화를 이룬다는 것은 조금 애매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물론 체험단이나 기자단을 해서 수익화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최적화 블로그 등 극소수의 블로거들이 그런 활동을 해서 수익화를 이룰 수 있고요. 누구나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가끔씩은 고가의 원고료 유혹 때문에 기자단이나 체험단 같은 것을 잘못해서 최적화 블로그가 날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온라인 블로그 마케터가 되고 싶다, 또는 온라인 마케터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다고 연락도 많이 오는데요. 물론 누군가에게 배워서 빠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치가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온라인 마케터나 블로그 마케터는 경험치가 중요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터가 되고 싶다면, 블로그 마케터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것은 자신의 계정을 잘 키워보는 것인데요. 그 계정이 블로그여도 상관없고 인스타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튜브여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조회수 또는 팔로워, 구독자 수가 많아야 유의미한 결과라고 또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구독자, 팔로워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주제로 꾸준히 온라인 마케팅, 즉 블로그 계정을 키워온 경험은 그 계정에 대한 이해도를 키울 수 있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정을 키워야 온라인 마케터가 되기 더 용이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그 계정을 키우면서 그 계정의 어떤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온라인 마케터나 블로그 마케터라면 더 많은 구독자나 팔로워를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어요. 저 또한 블로그 로직을 깨우친 것은 땡땡땡 키워드 때문이었는데요. 그 키워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워드라는 것의 속성은 무엇인가를 깨우칠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강의나 마케팅을 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블로그 알고리즘이 어떤 변화를 겪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혼자 깨우치면서 로직을 직접 경험했던 것이 지금까지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각 플랫폼이 가진 알고리즘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라면 키워드에 대한 개념, 상위 노출에 대한 개념을 실시간 알고리즘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가 생기더라도 이전의 알고리즘과 무엇이 다른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고객의 계정을 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와 인스타인 경우도 각각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거기서 자신의 계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작은 성과라도 있다면 그 성과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고객과 접점을 이루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계정을 키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콘텐츠를 만들고 발행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독자가 좋아하는 콘텐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팔리는 콘텐츠, 즉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에 대한 감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터, 블로그 마케터라면 사업자의 가치를 파악하고 고객의 니즈에 접점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자기 계정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온라인 마케터, 블로그 마케터 일을 하면 할수록 컨텐츠의 중요성을 빼놓고는 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드는데요. 그거는 온라인으로 알리려고 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일단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작업이 필수예요. 그냥
컨텐츠가 아니라 팔리는 컨텐츠이겠죠. 블로그에서는 팔리는 글쓰기일 수 있고요. 인스타에서는 사진과 피드, 유튜브는 영상이지만 영상에 들어가는 원고가 어떤 필수적인 글쓰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온라인 마케터가 만들어야 하는 모든 컨텐츠는 글쓰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냥 글쓰기가 아니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독자와 고객의 입장까지 생각해서 써야 하는 온라인 글쓰기가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연습을 해보는 과정이 우리의 계정일 수 있고요. 저 또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온라인 마케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 5년차 대표이지만 온라인 로직, 블로그 로직을 알기 위해서 아마 1년 반 정도를 거의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블로그 마케팅에 관련된 테스트,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절대치의 어떤 노력이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짧은 시간에 제가 온라인 마케팅 대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과 대학의 홍보 잡지를 만들면서 생겨났던 그런 작업들 때문이기도 한데요. 프리랜서 작가로 컨텐츠를 연구했던 그 깜이 온라인에 들어와서도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했을 당시만 해도 온라인 블로그 마케터에 대한 어떤 수요도 없었고 강의도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은 강의를 듣거나 배워서 그렇게 온라인 마케터가 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온라인 마케터가 되고 싶은 분들이라면 배우거나 또는 자격증을 따기 전에 혼자만의 어떤 경험치를 키워볼 것을 꼭 추천드려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 세세한 간극을 메꿀 수 있다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 대표로 또는 사업주에 대한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제 계정을 키워오고 그 계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알았던 것들이 아주 작은 거였지만 그것들이 밑받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이버에서 민우아의 팔리는 블로그 마케팅 검색하셔도 되고요. 자,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